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평균 올려치기 문화 때문이다. SNS를 통해 남과의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SNS에는 내 또래 친구가 골프 치고 오마카세 가고 하다못해 지금 오마카세 식당을 예약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현실은 구질구질한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12년간 공부해서 인서울 대학 나왔더니 취업하라고 하고 취업했더니 결혼해야 된다고 하고 결혼했더니 애를 키워야 된다고 하고 한 명을 낳았더니 아들, 딸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옛날부터 유명했던 단어가 있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현실은 전혀 다르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현실들이 평범한 삶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평균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평균 소득으로 4인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중산층이다 라고 느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월 686만원을 벌 때 나는 대한민국 중산층이다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건 명칭 그대로 중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체감상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소득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중산층인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335만원입니다. 연봉 4천만원이라니 생각보다 조금 높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평균 소득이거든요. 평균이라는 말은 상위 0.1%, 즉 월 8천만원 버는 사람들이 평균을 냅다 끌어올려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통계가 아니에요. 그럼 중간의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중위소득이 뭐냐? 간단하게 100명의 소득을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상위 50%는 월 250만원, 연 3천만원입니다.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가계소득이 500만원인데 686만원을 벌어야 중간이라고 느끼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간과 현실의 중간은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간인 월 686만원을 벌려면 맞벌이 기준으로 343만원을 벌어야 합니다. 상위 34%에 해당하는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4인 가족을 이루고 있을 때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간인 50%보다 16% 정도 높은 소득을 얻을 때 가능한 수치네요. 그런데 여기 약간 맹점이 있는데요. 4인 가구라는 점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이는 다른 보호자 손에 키우게 됩니다. 그럼 결국 등하원 도우미를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한 사람 월급이 온전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인 가족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외벌이 기준으로 월 686만원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 중산층으로 느끼기 위한 월 686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연봉 8천만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괴리감이 조금 더 크죠. 중간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어야 된다는 점은 어딘가 세상이 고장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혼인율과 출산율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인데요.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중간만큼 키우지도 못하니까 아예 키우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OECD 평균 출산율이 1.59명인데 이것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라는 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애를 낳지 않을 건데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요즘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공평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똑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로의 부모님에게 정확하게 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청소를 요일로 나눈다고 해도 청소의 수준까지 맞출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비혼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비혼 선언은 무엇일까요? 어떤 회사는 비혼 선언을 하면 축의금을 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모든 복지를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건데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꼰대인가 봅니다. 잠깐 이야기가 샜지만 다시 돌아와서 유명 유튜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균은 낮은데 SNS로 인하여 평균 올려치기가 되어 있다. 실제로 SNS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상위 10%의 삶을 보면서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정말 평균 소득으로 4인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 신입사원 나이는 남자 30세, 여성 27세인데 이때까지 부모가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 보험비, 통신비, 그리고 25평 이상의 월세 비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모든 고정비를 해결하는데 200만 원이 넘게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먹고 입고를 하려면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고 해도 월 100만 원은 정말 팍팍한데 여기에 맞벌이면 등하원 도우미 비용 2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진짜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고정비, 생활비, 등하원 도우미 비용을 모두 합쳤을 때 월 686만 원이면 세후 550만 원이니까 그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언급한 비용은 4인 가족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노후, 병원, 저축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치면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균 올려치기 문화도 맞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4인 가족 평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평균 소득 250만 원으로는 택도 없는 우리나라는 정말 인생 난이도 극악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득을 높여달라고 하기에는 소득을 높이면 내 소득만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다시 보험비, 생활비, 등하원 도우미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삶의 질을 낮추거나 더 벌거나 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 현재 소득의 삶의 질을 낮추는 선택을 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후 이야기는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주 4일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은 적게 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4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워라밸 이런 단어는 그 워라밸을 즐기면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의 삶을 살기 위해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지 않지만 유튜브만 봐도 전자책, 유튜브, 블로그, 투자, 배민라이더 등 다양한 돈 버는 방법이 나와 있기에 힘은 들겠지만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를 통해 생활 수준, 소득 수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소득을 찾길 바랍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도 좋겠는데 비교 속에 갇혀서 쓸데없는 감정까지 컨트롤하기엔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정말 힘든 세상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부모님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